검찰이 오늘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 교수가 소환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향후 사법 절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오늘 정경심 교수를 소환을 했어요. 당초 이번 주 초에 소환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예정보다 좀 늦어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이 정 교수에 관련된 그 소환 시기라든가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서로가 이제 토의가 쭉 있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좀 예측하기로는 그동안에 이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이 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있지 않습니까? 조범용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기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이 기소 시기가 말이죠. 오늘까지 자정까지 돼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기소가 되고 난 뒤에 이제 공소장이 그것이 공개가 되면 아무래도 정 교수 측에서는 네.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약간의 어떤 특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 교수와 관련된 이 소환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예측은 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이것이 공개적으로 소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비공개로 소환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토의라든가 이런 사항 등을 고려를 해서 지금 결국은 비공개 소환으로 오늘 9시부터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속보로 알려졌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비공개 소환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비공개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당장 야당이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을 거예요. 네. 맞을 거예요. 조 장관께서 이런 부분까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방금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비공개 소환 또 소환 시기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아마 논란이 많았을 겁니다. 정경심 교수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충격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래서 입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찰로서는 이제 갈 길이 바쁘잖아요. 빨리 그렇잖아도 수사가 너무 지연된다 이런 일종의 비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빨리 소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일정을 조율하다가 어제 이제 변호인 중에 한 명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네. 이제 중앙지검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네. 아마 이제 수사검사들하고 어떻게 조사할 거냐,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 결정이 나서 오늘 소환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여부도 어제 아마 변호인 측에서 충분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행 수사공보 준칙에 의하면 무슨 정경심 교수가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개 소환하는 거는 현재 준칙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아마 강하게 어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이 직접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건 규정에 따른 피의자가 변호인을 통해서 정당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처음에는 통상적인 피의사처럼 우리는 그냥 언제 오라고 하겠다 이렇게 마치 이제 공개 소환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에서는 검찰 입장만 고려한다면은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히면 안 돼요. 그것 네. 때문에 수사 자체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령은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공개 소환 비공개 이거에 굳이 집착할 필요도 없고 또 규정상으로도 공개 소환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비공개로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혹시요 이 집회 인원을 가지고 좀 말이 나왔었는데 촛불 집회가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도 촛불 집회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영향을 또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촛불 집회보다는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 보고를 네. 30일 날 받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없고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권이라든가 네. 또는 강압 수사 이런 것과 연관해서 이제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지시한다라고 하는 극히 예외적인 그런 네.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항이 오히려 촛불 집회도 집회지만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좀 심적인 부담 그런 그 수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직접 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 대통령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할 때 살아있는 그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그 야권이 아니고 여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고 있지 않느냐. 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그 실질적인 진실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사소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비공개 소환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커다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집회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관여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오늘 말고 앞으로도 또 소환이 될까요? 저는 뭐 오늘 하루로 끝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혐의를 보면은 우선 저 동양대 뭐 총장 표창장이 뭐 위조됐다는 혐의, 또 뭐 아들과 딸의 뭐 인턴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혐의. 이거 외에 또 행사가 있어요. 지금 뭐 정경심 교수가 이제 표창장 하나 위조한 걸로 일단 기소가 됐습니다만 네. 이거 행사한 곳이 여러 곳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뭐 여러 대학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지. 또 이런 표창장 위조 의혹도 이걸 제출하는 데 있어서 조국 장관도 뭐 알고 있었느냐, 또 뭐 관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물어봐야 된답니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입시비리 혐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모펀드 관련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뭐 투자한 데가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관련 회사만 해도 뭐 웰스 CNT다, 뭐 WFM, IFM, 뭐 익성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럼 이런 부분을 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인멸 교사인데 네. 이 부분도 지금 뭐 자택에 있는 PC 하드드라이브도 교체했다. 또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 있는 PC도 뭐 교체를 했다. 이런 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웰스 CNT에 투자한 돈 중에서 한 10억 원 정도를 조범동 씨가 돌려받았는데 그게 결국은 조 장관 일가에 다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정황도 지금 검찰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다 조사하려면은 오늘 하루로는 저는 뭐 부족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아마 본인이 동의한다면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고 최소한 한 차례 정도는 더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말씀하신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는데 어떻게 그 향후 전망이 좀 이르긴 하지만은 불구속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은 지금 증거인멸 교사만으로도 통상적으로는 구속이에요. 그리고 네. 입시비리 혐의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다른 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입시비리 혐의만으로도 구속이 됐어요. 네. 다른 사건은. 네. 더군다나 이 사건은 증거인멸 교사까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검찰이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결국은 통상적인 예로 보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해야 돼요. 네. 검찰은. 그런데 지금 뭐 하도 인권 수사다, 뭐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네. 지금 뭐 검찰에 조금이라도 규정이나 뭐 인권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것 같으면 뭐 지금 뭐 여당을 포함해서 무차별적인 좀 공격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의 뭐 최종 결정은 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원칙론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오는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일단 첫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 측이요,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이 사건 기록 열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것은 결국 이제 수사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 열람 등사를 하게 해줌으로써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권이 침해되느냐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형사소송법 266조 4에 보게 되면은 피고인이라든가 또는 피고인의 그 변호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검찰 쪽에서 이 사건 기록에 관련된 그 등사라든가 열람을 거부를 하게 되면 법원에다가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것을 그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열람을 하거나 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럼 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부를 했느냐라고 하면 이게 열람 허가 여부
이것이 뭐냐면 만약에 열람을 하게 된다면 이제 지금 그 정 교수 같은 경우는 다른 여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다른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못하게 네. 하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는 이제 그 방어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공개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폐해가 있느냐라고 네. 하는 거하고 또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이라든가 신속한 재판이라든가 이거에서 어떤 지장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 측에다가 등사 또는 그 열람을 갖다가 하게끔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바로 이 열람 허가를 여부를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뭐 이 그 정 교수 측에서는 수사 기록이 없어가지고 네. 변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열람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법원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네,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지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검찰 이건 좀 제가 첨언을 드리면은 검찰은 반대할 거예요. 네. 이미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그런데 사건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거는 피고인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경심 교수는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됐어요. 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검찰이 도대체 어떤 걸 나한테 주로 물어볼 것인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아들이 2번, 딸이 1번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일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들과 딸의 기억, 그다음에 이제 조사할 때 분명히 변호인이 입회를 했을 거예요. 그럼 변호인도 기록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기록을 합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그럼 변호인의 그런 기록, 이걸 통해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한 거는 수사 기록을 직접 복사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복사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원칙적으로 기소를 하면은 그다음에는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복사를 허용해야 돼요. 네.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에서 제시하려는 증거를 피고인 측에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뭐 법원의 허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건 좀 입법적으로 기소한 다음에는 검찰에도 최소한 예를 들면 뭐 30일 전에는 피고인한테 줘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을 좀 입법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이 사건 기록 열람 허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가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최근에 MBC PD 수첩이요 이 기소가 무리한 부실 수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요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런 공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PD 수첩에서는 이제 그 현지 동양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취재를 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조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취재를 했는데 그 조교들이 하는 얘기는 뭐 이 정 교수는 큰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뭐 다 이렇게 그 컴퓨터 작업을 했다. 그래서 뭐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동양대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각 과에 있는 조교들이 바로 총장의 표창장을 만드는 학교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좌우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PD 수첩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 이런 사실을 갖다가 확인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기소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좀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이 조교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됐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이 정 교수가 동양대에 자기 연구실에 가서 그것을 컴퓨터를 빼오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직후에 동양대 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총장님 이건 제가 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허락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대화 또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 등도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뭐 이 검찰이 지금 현재는 뭐 어떤 제의에 대해서 우린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재판 과정에
통해서 이걸 충분히 이제 소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되는 그 혐의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선에서 뭐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은 아마 부실 수사라는 거는 그걸 지적할 거예요. 왜 본인을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느냐, 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특히 이제 여당 중심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9월 6일 날 기소를 했는데 그날 청문회 하는 날 아니냐. 국회의 인사청문회 권한을 무력화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이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뭐 비판 내지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건 뭐 거꾸로라고 봐요. 검찰로서는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거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네. 그거는 검찰 사무감사에서도 가장 뭐 기본적으로 보는 게 공소시효 도과시키면 할 말이 없어요, 검사가.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이 사건은 원래 표창장에 지금 2012년 9월 7일로 작성일자가 돼 있어요. 네. 지금은 나중에 보니까 2013년에 이제 위조한 걸로 검찰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어쨌든 2012년 9월 7일이기 때문에 지난 9월 6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에요. 그러면은 검찰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기소를 했냐? 그건 아니에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와서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한 것 같아요. 네. 나는 뭐 절대 허락한 적이 없고 이거는 명백하다. 정 교수가 독단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검찰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정치권으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밤 11시 50분에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검찰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네. 청문회 권한, 국회의원들의 청문회 권한 충분히 존중해 주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은 밤 10시 50분에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소한 수사다, 무리한 뭐 부실 수사다, 그다음에 검찰이 정치 행위를 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정치가 지금 수사를 하려 한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 공소시효도 그렇고요. 기소 후 첫 소환 뭐 이런 것들이 걸쳐서 정당한 수사다, 과잉 수사다 이런 논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